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일이 계획하는 게 있어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걸 계획 중이냐면 지분형 모기지라는 걸 계획 중입니다. 지분형 모기지. 네, 쉽게 말해서 아파트를 사는데요. 정부하고 같이 사자는 거예요. 정부랑 같이 합심해서 사자. 예.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이걸 말씀드릴게요.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살 때 네. 예를 들어서 정부가 4억 원 투자를 해줍니다. 4억을. 그리고 나머지 한 40% 정도는 대출을 해주고요. 그럼 내 돈은 얼마 들어가냐면 1억 8천만 원 정도로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살 수 있어요. 에? 충격적이죠. 와. 예, 이런 제도가 6월부터 그러니까 목표는 시행한다는 목표고요. 네. 더 충격적인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집값이 변동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오른 걸 지분만큼 나눠 갔습니다. 오르는 지분만큼 정부랑 산 사람이 나눠 가죠. 그렇죠. 그거 합리적일 수 있죠. 근데 여기가 핵심인데 만약 집값이 떨어지잖아요. 떨어져. 떨어지면 그러면 어떡해요? 100% 정부가 책임져요. 떨어지면 또 정부가 책임지고. 네, 100%. 그러니까 가격이 오르면 나눠 갖고 떨어지면 정부가 전부 다 책임지고. 정부 부동산이 아니고 네. 그 부동산 이름이 정부 아니에요? 부동산 상호명이 정부 아니고 진짜 정부 아파트, 국가 예, 우리나라 그렇습니다. 정부. 그렇습니다. 왜 그런 거를 해 정부가?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 개인적 입장에서 뭐냐면 이거를 왜 투자 안 합니까? 안 할 이유 없지 그렇게 그렇죠. 해주면 10억짜리 아파트를 사는데 손해볼 게 없잖아. 1억 8천만 들어가고 오르면 나눠 갖고 대출 다 해주고 정부가 투자해주고 떨어지면 정부가 다 손해 책임지고 누가 안 사냐는 거예요. 안 살 이유가 없지. 그러면 수요가 엄청나게 증가할 거고 네. 네. 뭐 투자든 투기든 엄청나게 증가할 거고 그러면 집값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엄청 오르지. 지금 이 제도를 시행한다고 정부가 지금 내란 정부가 하고 있습니다. 왜? 왜일까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면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이 가계 대출이 급증했거든요. 네. 그것도 맨날 그 가계대출 지금 위험하다고 맨날 얘기했잖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집을 못 사요, 더 이상.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집값이 떨어질 것 같은 거야. 수요가 줄고 거래가 감소하고 있고. 그러니까 정부가 새로운 방법을 고안해낸 겁니다. 집값 떨어질까 봐. 그러니까 왜? 집값 떨어질까 봐. 아니 그 떨어지면 왜 안 되는데?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다. 와. 그게 더 충격적이죠. 또 하나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사실은 이게 전 적폐라고 생각하는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적폐가 뭐 저희가 사법 적폐도 얘기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금융 적폐가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게 커. 그러니까 금융사들과 금융사.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쉽게 말해서 이자에서 돈 버는 사람들 대부분 부동산에서 돈 벌지 않습니까? 그렇지. 지금 우리나라가 어떤 상황이냐면 삼성전자가 연간 영업이익이 110조 원 정도 내거든요. 110조. 네. 삼성이.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은행권들이 이자 수익으로만 200조 원 이상을 벌고 있어요. 야, 이거는 나쁜 나라야. 예. 이거는 나쁜 나라라니까. 예. 근데 대부분 이자가 어디에서 들어오냐면 부동산 대출에서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고 대출을 더 이상 못 일으키면서 집을 못 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장 대출이 줄 것 같은 거예요. 내 이익이 감소할 것 같은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야, 니네 대출 조금만 내. 정부하고 같이 사자. 이런 게 고안된 거예요. 금융사들 살리고 예. 그리고 부동산 갖고 있는 부동산 부자들 살리고 부동산 가격 받쳐줘야 되니까. 받쳐주고. 그러니까 이런 그러면은 방식이 지금 나오면 빚더미에 앉아 있는 가게들은 이제 더 위험해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집값이 떨어지면 만약에 떨어진다면 아니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를 수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떨어지면 정부가 책임지면 우리나라 정부나 우리나라 국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재원 다 고갈되고 가뜩이나 지금 정부 돈 없는데. 그러니까 서브프라임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라가 망하네. 그렇죠. 근데 더 문제인 게 뭐냐면 만약에 저는 이게 정권 차원에서도 정치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막 살려는 사람들이 증가하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을 때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그럼 블락홀로 빠지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처럼 된다고요. 아무것도 못해. 맞아.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당장 지금 내수 경기를 회복시키려고 막 추경이라든지 이걸 대대적으로 준비하고 있단 말이죠. 네. 근데 부동산 가격이 막 이렇게 폭증하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다시
다시 사실은 정권 뺏길 수도 있어요. 맞아. 그러니까 이 지분형 모기지 반드시 막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사실 우리가 심층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전 경계하는 게 뭐냐면 뭐 예를 들어서 6월 3일 정권 바뀌고 새로운 민주정부 들어서고 세상이 좋아질 거라고 얘기했지만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아요. 너무 어려울 거야. 엄청나게 높은 벽들이 많다는 거죠. 맞아. 우리 그 벽을 사실은 지금 사법 체계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맞아. 근데 그보다 더 높은 벽은 사실은 이런 이권의 벽이에요. 그렇지. 이권의 비율이 훨씬 높겠지. 돈으로 결성돼 있는 벽. 안 놓치려고. 그렇지. 야, 이런 거 한번 생각해봐. 새로운 거잖아. 이게 도입되면요, 한국의 부동산 시장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심각한 얘기다. 그런데 이런 얘기들 지금 안 하고 있어요. 맞아. 이거 반드시 막아야 돼요. 절대 도입돼서는 안 됩니다. 근데 어떻게 꼬시냐면 쉽게 말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자, 집값 많이 올랐지. 그래서 대출 받아서도 못 사잖아. 그러니까 정부에서 같이 사자고 집 사줄 수 있게 도와주는 거야. 너네 부담 덜어주는 거야. 아닙니다. 딱 듣기에는 좋아 보여요. 무주택자나 아니면 서민들이나 내 집 마련을 도와주는 건 대출을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집값을 값을 낮춰주는 거지. 그게 핵심이지. 그러면 만약 이렇게 해서 집값 더 오르면 우리 서민들은 더 이상 어떻게 합니까? 내 집 마련 끝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본질이 뭐냐고요. 집값이 올라서 대출 더 해줄까가 본질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심각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반드시 막아야 된다. 심각. 근데 이 얘기를 많이 안 하고 있어요. 안 해. 지금도 이거 봐. 또 중요한 얘기하니까 다 나가네. 진짜. 아유, 진짜 왜 그래? 지금 나가지 마. 지금 10만 분이 나갔어. 10만 분이. 예. 아유. 예.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사실 디테일한 부분에서도 악마가 숨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집값이 올라간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10억짜리 집을 내가 지금 1억밖에 투자 안 한 거잖아요. 네. 근데 1억이 올라갔어요. 그럼 1억 투자해서 1억 버는 거잖아요. 뭐 정부랑 나누긴 합니다만은 네. 이렇게 큰 레버리지가 어디 있어요? 이건 주식판보다 더한 투기판이 열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내려가면요. 정부가 손해 보잖아요. 개인은 손해 안 보죠. 네. 그러면 뭐 정부만 손해 보면 끝나겠지라고 하는데 여기도 또 사기가 숨어 있을 수가 있어요. 뭐예요? 예를 들면 제가 네. 어쨌거나 아까처럼 10억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최욱하고 짜는 거지. 그래가지고 야 이거 너 9억에 사라. 그럼 제가 그냥 9억에 매도하는 거예요. 그럼 정부가 1억 손해 보죠. 최욱이 9억으로 그 집을 사서 다시 10억에 올려 팔면 돼요. 저가로 자전을 계속 돌려서 사기 매매를 해서 그 이익을 밖에서 쉐어하는 등등등 탈법 탈선 행위가 엄청 많을 수 있어요. 여기는 숨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계속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야 이거 막을 수 있어?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죠. 정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거를 이렇게 쉽게 튀거나 쉽게 떨어지는 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가격이 튀거나 내려가는 걸 막을 수 있는 시세가 거의 확정적으로 객관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지역에만 하면 된다는 거야. 그게 어디게요? 수도권의 거래량 많은 대단지 큰 아파트리예요. 거기는 늘 여기가 뭐 9억 원전에서 거래되는데 왜 갑자기 11억이야? 이거 바로 치잖아요. 근데 그런데 위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돈을 써줘요? 거기는 내버려도 장사가 잘 되는 내버려도 지역인데. 되는데. 이거 앞뒤 명분이 다 안 맞아요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네. 아니 그리고 그 손해 보는 것도 결국 정부가 메운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것도 다 국민 세금 아니에요? 그렇죠. 세금이지.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의 문제가 뭐냐면 이익은 그냥 부동산 투자나 투기한 사람들이 가져가요. 근데 손실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공유화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부동산 PF예요. 그러니까 건설회사들이 사업을 잘못해서 미분양이 나잖아요. 대한민국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정부가 사줘. 그럼 아니 그럼 이익이 나오면요. 갖고 와요? 다 자네들이 갖고 가요. 맞아요. 기업이 갖고 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부동산에서 아주 독특한 특징이에요. 뭐냐면 이익이 나면 그건 사유화 시키고 손실이 나면 그냥 공동화 시켜버려요. 진짜. 그러니까 왜 그런 방식? 이건 철저하게 부동산의 그 쌓아온 적폐가 너무 크기 때문에. 너무 큰 거야. 이권 카르텔이. 그러니까 이거를 깨트려야 되는데 이게 진짜 개혁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쉽지 않아. 근데 아무도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을 건드리면 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혹시나 뼈 떨어질까 봐. 맞아. 조심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거 개혁해야 된다. 해야 돼. 예, 반드시요. 반드시 해야 돼. 네, 네.
그래야 이게 우리나라 중요해. 경제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런 걸 알아야 돼. 왜 나가? 이런 걸 모르니까 이런 걸로 포퓰리즘으로 정말 나쁘게 가는 거야. 그쵸. 그럼 국민들은 계속 힘들어져. 지금 보수 경제지나 언론들이 이 제도가 너무 좋다고요. 지금 막 지분형 띄우지? 모기지가 저봐. 와 드디어 서민들이 집 살 수 있겠네요. 그렇지. 이러면서 드디어 내 집 마련 가능하게 줄 수 있겠습니다. 10억짜리 주택을 이래 1억 원으로 살 수 있겠습니다. 막 이러고 있다고요. 근데 본질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러면 모든 돈들이 부동산으로 쏠릴 텐데 우리나라 경제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예. 지금 뭐 댓글이 안 좋네. 왜 남아 있는 애들한테 자꾸 소리 지르냐고. 죄송합니다. 네. 나간 분들 듣지도 못하는데 죄송합니다. 여기다 대고 화를 내고 있어. 죄송합니다. 네. 미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임박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불안한 게 뭐냐면 이제 정권이 바뀌더라도 사실은요 이게 제도가 도입되잖아요.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야 이미 한 사람은 없고 난 왜 안 줘 갑자기. 그렇지. 그래서 없을 수가 없어요. 맞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미 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근데 나는 왜 혜택을 안 줘? 그러면 정치적으로 문제가 생긴단 문제 말이에요. 생기지. 그래서 이미 도입된 거를 없애기가 힘들어요. 힘들어. 그래서 아예 안 하게 해야 돼. 못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발 니네들은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그 언제 시행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계획은? 6월에 지금 목표예요. 아, 시행한다는 이거 위험한데. 목표. 6월에 지금 시범 사업 한 1,000호 정도를 대상으로 먼저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거- 끊어야 됩니다. 그 막아내야 돼. 이번에 되게 어제 금융위원장이 이거 관련해서 인터뷰를 하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아 이제 마지막 기자회견이 될 것 같은데라고 물어봤더니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웃으면서 안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들은 어떤 생각하냐면 아 내가 이런 제도 막 도입하고 일을 벌여지면 나 쉽게 그만 못 뜨게 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싹 바꿔버려야 됩니다. 와. 네. 근데 그게 쉽지 않을 거야.